개성의 달은 늘 묘했다. 장사꾼의 꾀와 권력의 향이 한데 뒤섞이는 이곳에서 달빛은 언제나 누군가의 비밀을 덮고 있었다. 그 달빛 아래 달빛 객주라 불리는 한 객주가 있었다. 주인은 젊은 여인, 이름은 하윤. 여자의 몸으로 장사판에 선다는 건 칼끝 위에 서는 일과 다를 바 없었다. 그녀의 객주는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다. 폭우로 실려오는 비단과 약재, 관청으로 향하는 서찰과 밀서, 모든 것이 이곳을 거쳐갔다. 하윤은 계산이 빠르고 눈치가 빨랐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재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가 다른 객주들과 달랐던 점이었다. 장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재물로 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일까? 상인들은 그녀를 두고 달빛처럼 고운 주인이라 불렀다. 밝되 쉽게 잡히지 않는 빛. 그날도 하윤은 새벽 첫 배가 닿자마자 항아리 속 고급 청주를 검수하고 있었다. 그때 낯선 사내 하나가 문을 두드렸다. 검은 도포, 묵직한 눈빛. 그러나 손에는 장터의 먼지가 묻어 있었다. 여기 객주라 들었소? 낯선 사내 민준이었다. 그는 몰락한 양반이라 했다. 가세가 기울어 장사라도 배우려 한다며 한 달 머물 숙소를 구했다. 하윤은 사내의 눈빛을 잠시 살폈다. 그 속엔 배우려는 사람보다 제야의 검객 같은 기운이 있었다. 장단은 손이 많으면 복잡하지요. 그래도 밥값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손이 느리지 않소. 그 대답에 하윤은 묘하게 입가를 올렸다. 그렇게 민주는 달빛 객주에 머물게 되었다. 객주의 잡부 봉필은 이 낯선 손님을 유심히 지켜봤다. 주인님, 저 산에 수상합니다잉. 밤마다 어디를 싸돌아다니는지 대체 뭘 적는 것 같던디요. 하윤은 대수롭지 않게 웃었다. 요즘 세상에 글을 적는다고 다 나쁜 건 아니지. 그러나 그 말 뒤에 짧은 한숨이 따라붙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세상엔 글 한 줄이 사람 목숨보다 무거울 때가 있다는 걸. 민주는 사실 암행어사였다. 객주 거리에 퍼진 불법 상단, 그리고 밀무역 혐의가 있는 한호인 상단을 조사하러 온 것이다. 그 한호인이 바로 하윤의 아버지였다. 세상은 그를 탐욕의 상단주라 불렀다. 그러나 하윤의 기억 속의 아버지는 그저 약한 자에게 쌀 한 대박이라도 나눠주던 따뜻한 사람이었다. 진실이란 보는 이의 그릇만큼만 담기는 거지. 그녀는 늘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다. 민주는 객주의 허드레시를 도우며 하루하루를 관찰했다. 그는 하윤의 일상을 노트에 적었다. 손님과 나누는 눈짓, 물건 값을 계산하는 방식, 밤마다 창가에서 독백처럼 읊는 시 한 구절까지. 달빛이 고요하면 장삿길의 욕심도 잠시 숨을 고른다네. 민주는 그 소리를 들으며 어느새 그 여인에게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포구의 세곡선을 관리하던 관원이 실종됐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한호인의 상단이 세곡을 빼돌렸다더라. 민주는 그 증거를 찾기 위해 객주 창고에 잠입했다. 그때 하윤이 나타났다. 이 밤중에 창고 구경이라니 대담하시군요. 그녀의 손에는 등불 하나. 민준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다. 주인장은 알고 있소? 이 창고에 세곡 서찰이 숨겨져 있다는 걸. 몰라서 모른다 한 적 없지요. 하지만 그걸 훔치려는 이유부터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한동안 고요가 흐르고 그 고요 속에서 등불이 흔들렸다. 다음 날 봉필은 장터에 나가 소문을 퍼뜨렸다. 그 손님 있잖소. 그 양반 말이야. 밤마다 글 써댄다니까. 아무래도 관가 사람이야. 그 말은 포구를 넘어 순식간에 퍼졌다.
객주 거리의 공기가 싸늘해졌다. 하윤은 그 소문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창고 문을 굳게 걸어 잠갔다. 그날 밤 하윤은 홀로 마당에 앉아 달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 눈빛 속엔 두려움도 미련도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 세상은 어찌 늘 옳은 자가 이기지 않나요? 그 말에 답하듯 객주 지붕 위로 달이 더 환히 떠올랐다. 그 순간 민준이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도 달빛이 비쳤다. 민준 왈. 하윤 주인 무엇을 믿으시오? 사람입니까? 법입니까? 그 짧은 물음에 하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다음 날 새벽 창고에 불이 났다. 붉은 화염이 순식간에 번졌고 사람들이 달려와 물을 퍼부었으나 이미 늦었다. 하윤은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사람들이 말렸다. 봉필왈. 주인님, 들어가면 죽어요. 하윤왈. 그 안에 진실이 있어. 민준이 뒤따라 들어갔다. 두 사람은 뜨거운 연기 속에서 서류 상자를 찾아냈다. 그 안엔 한호인이 죄를 덮어쓴 증거가 있었다. 진짜 범인은 관아의 관리들이었다. 불길이 꺼지고 새벽 공기가 식을 무렵 하윤은 무릎을 꿇고 남은 잿더미를 바라봤다. 그녀의 손엔 타다 남은 문서 한 조각. 민준은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민준 왈. 하윤 주인 이 일은 나라에 보고하겠소. 하지만 그대의 아버지는 죄인이 아니었소. 그녀는 고개를 들어 달빛에 젖은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다. 불길이 꺼진 뒤 객주거리는 한동안 숨을 죽였다. 하윤의 손등엔 아직도 그을음이 남아 있었고 민주는 그녀를 지켜보며 묵묵히 잿더미를 치웠다. 창고의 절반은 사라졌지만 그 속에서 건져낸 서류 한 묶음이 모든 것을 바꾸고 있었다. 그 종이 위엔 한호인이 결백하다는 증거와 함께 관아의 관리들이 세곡을 빼돌린 내역이 기록돼 있었다. 민준 왈. 이제야 알겠소. 그대의 아버지가 왜 죄를 덮었었는지. 하윤은 대답 대신 그의 손에서 종이를 받아 가만히 쥐었다. 달빛이 그녀의 손가락 위를 스치고 지나갔다. 하윤 왈. 진실이 이렇게 늦게 오면 그걸 받아야 할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없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오래된 슬픔이 스며 있었다. 며칠 후 민주는 관아로 향하는 서차를 정리했다. 임무는 거의 끝나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 무거웠다. 그는 매일 밤 객주의 마당을 걸었다. 불에 그을린 기둥, 깨진 항아리, 그 사이에 다시 피어나는 향초 한 줌. 그 향기 속엔 하윤의 손길이 있었다. 민준 왈. 이곳의 모든 게 그대를 닮았소. 그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관의 사람으로서의 마음과 한 남자로서의 마음을 구분해야 했다. 그러나 그 선은 이미 오래전에 흐려져 있었다. 그날 밤 달빛이 유난히 차가웠다. 하윤은 객주의 뒷문을 열고 나와 포구 쪽 언덕으로 걸었다. 달빛이 바다에 부서지고 있었다. 그녀의 옷자락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 뒤를 민준이 따랐다. 민준 왈. 하윤 주인, 어찌 혼자 이 길을 오시오. 하윤 왈. 이 길이 익숙하거든요. 아버지를 기다리던 길이기도 하니까요. 그녀는 발밑에 조약돌을 굴렸다. 그 소리가 고요를 깨뜨렸다. 하윤 왈. 사람은 참 어리석어요. 진실을 알고도 마음은 거짓을 찾지요. 민주는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손끝이 바람을 가르며 그녀의 옷자락에 닿았다. 민준 왈.
그대의 진심을 믿게 된 건 내가 어사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였소.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 시선 속에 수많은 말이 오갔으나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튿날 관아의 사또가 객주 거리를 수색하러 내려왔다. 봉필은 겁에 질려 하윤에게 달려왔다. 봉필왈,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요. 사또가 이곳을 직접 오신답니다. 하윤은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하윤왈, 이제는 숨길 것도 지킬 것도 없지요. 민주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는 어사 신분을 드러내야 할 때임을 알았다. 민준왈, 이제 제 이름을 숨길 수 없게 되었소. 그는 품에서 폐옥을 꺼내 들었다. 암행어사의 글귀가 새겨진 표패가 달빛 아래에서 반짝였다. 순간 봉필은 무릎을 꿇었다. 헉, 어사 어르신이셨습니까요? 그러나 하윤은 미동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찻잔을 돌리며 잔 속에 맺힌 달빛을 바라봤다. 하윤왈, 결국 그리 되었군요. 민주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지도 원망스럽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예감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민주는 관아의 군관들과 함께 비리 관리들을 잡아들였다. 서류에 적힌 이름이 밝혀질 때마다 하윤의 아버지가 감당했던 억울함이 드러났다. 사또는 민준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어사 대감,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하노이는 결백했습니다. 민준왈, 늦었소. 너무 늦었소. 그 말은 관아의 뜰을 울렸다. 그리고 그 울림은 하윤의 객주까지 닿았다. 며칠 후 민주는 관직에 복귀하라는 명을 받았다. 떠나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객주의 마당으로 걸었다. 달빛이 낮보다 더 밝았다. 불에 그을린 기둥 사이로 하윤이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이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장부예요. 세상에선 죄의 기록이라 했지만 사실은 빚진 이름들이 적혀 있었죠. 민주는 종이를 받아 읽었다. 그곳엔 관가에 굶주린 백성들에게 쌀을 빌려준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이게 그분의 죄라면 세상이 너무 잔인하오. 하윤은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엔 체념과 평온이 함께 있었다. 달빛은 죄와 은혜를 가리지 않아요. 그저 비출 뿐이지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달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새벽녘, 배 떠날 시각이 되었다. 민주는 폭우로 향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장사꾼들의 목소리, 새로 짜인 그물의 비린내, 그리고 바람에 섞인 향초 냄새. 그 모든 것이 하윤의 객주를 떠올리게 했다. 배에 오르기 전 그는 객주 쪽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하윤이 서 있었다. 연분홍 저고리 위로 달빛이 얹혀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하윤 주인, 그대의 이름을 잊지 않겠소? 그녀는 미소로 답했다. 달빛은 늘 이곳에 있을 거예요. 그대가 그리워질 때면 이 길 위에서 다시 만나겠지요. 그녀의 말은 파도에 섞여 흩어졌다. 배가 멀어질수록 달빛이 점점 더 밝아졌다. 민준이 떠난 뒤 객주는 다시 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 안의 달빛은 예전과 달랐다. 어딘가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따뜻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찾아왔다. 하윤의 손끝에서 따르는 술은 유난히 향이 깊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달빛 객주는 참 이상한 곳이라오. 술 한 잔이면 마음의 빚이 풀린다지. 하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달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 사람 오늘도 무사하길. 그리고 달빛이 조용히 객주 마당을 비췄다.
달빛 아래 불에 그을린 기둥엔 민준이 새겨둔 글귀가 남아 있었다. 진실은 달빛 아래서도 숨지 않는다. 조선의 수많은 객주 중 하나였던 달빛 객주. 그곳에 머물던 두 사람의 인연은 역사의 기록엔 남지 않았으나 사람들의 입과 입을 거쳐 이야기로 전해졌다. 달빛이 흐르는 밤이면 누군가 이렇게 속삭인다. 그때 그 여객주 달빛처럼 고운 미소로 세상을 비추었다지.